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금리가 낮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하고 금리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이렇게 미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느냐는 명확하죠.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에 FRB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라.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떤 사람입니까? 월가의 그 펀드 운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버는 그런 그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이죠. 월가 출신이니까. 베센트 장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FRB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금리 결정을 못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처럼 FRB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안 보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센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예언가입니까? 웃기는 소리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경제부의 김광수 소장입니다. 앞서 F8B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F8B에 대한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이제 그 F8B의 금리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FRB 파월 의장한테 금리를 내려라고 막 직설적으로 압박을 가했죠. 너 금리 안 내리면 내가 너 뭐가지 자를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놓고 막 압박을 가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FRB 파월 의장은 계속 지금 이제 그 금리를 동결시키는 그런 입장을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금리 논쟁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죠.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금리가 낮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본능적으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몸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굳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머릿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뇌 속 깊이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제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무조건 하고 금리를 이렇게 내려야 된다,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사가 출신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미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냐? 트럼프 부동산 사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금리를 내려야 된다, 금리가 낮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되느냐는 명확하죠. 예, 명확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올해 마가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위대하게 좋아졌다. 미국 경제가 내가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 라고 말을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야, 지금 관세를 막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각국을 막 뒤집어 놨잖아요, 지금. 뭐 미국도 뒤집어 놓고, 세계 각국도 뒤집어 놓고, 미국 기업들도 막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막 정신이 없잖아요. 예, 다뭐 뒤집어 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관세를 올리니까 다들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관세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 이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수출 단가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수출 가격을 관세만큼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올린 만큼 올리면은 미국 소비자들이 그걸 올린 가격으로 사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관세 부담은 누가 합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하죠.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부담을 하게 될 거예요. 미국 물가도 당연히 이제 가격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관세 인상을 하면은 연상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문제는 이제 그 관세 인상의 여파가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 시간에 대한 예측이 문제죠. 얼마나 걸리느냐. 예, 대체적으로 이렇게 관세 인상을 해서 그 관세 인상이 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짧아도 6개월에서 보통 한 1년, 1에서 1년 반 정도. 예, 그 정도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세 인상 막 이렇게 해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다들 지금 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을 이렇게 바로 지금 물가 인상으로 이렇게 수출 가격 인상으로 반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수출을 지금 자제를 하고 이렇게 관망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그 증거가 뭡니까?
미국의 지금 그 수입 확 줄었잖아요, 지금. 예, GDP 통계라든지 수입 보면은 수입 확 줄었죠. 이건 뭐냐면은 관세 인상을 해서 지금 이게 그 마진이 줄어드니까 그다음에 또 이게 규제를 해가지고 뭐 중국이나 이런 니네들은 이런 거 이렇게 수입할게 미국으로 수출하지 마.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같은 관세를 사정없이 때려버리니까 아예 그냥 수출을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기를 해버리니까 수출이 확 줄어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관세 인상이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지금 아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도. FRB가 그걸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금 관세 인상이 이제 실제로 관세 협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정식으로 발효가 돼서 이제 그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각 외국 기업들이 이제 중국이든 이제 미국에 본격적으로 다시 수출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관세 인상을 어떻게 할 거냐? 기업이 그냥 예전 가격으로 수출할 거냐? 아니면 관세 인상분을 반영해가지고 수출 가격을 이렇게 인상해서 수출을 할 거냐? 그건 이제부터 지금 이제 결정할 문제예요. 이제부터. 그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미국의 이제 물가 이렇게 상승으로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될 거냐 하는 것도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네들 이렇게 내가 관세를 올리니까 물가가 오른다고 난리 쳤지. 근데 지금 물가 올랐어? 그거 안 올랐잖아. 그러니 빨리 금리 내려 지금. 너 파월 너 뭐 하는 거야? 너 걔 완전히 나한테 깽판 치는 거야 뭐야? 왜 지금 금리 안 내려?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빨리 금리를 내려야지. 예.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마가 정책으로 미국 경제를 위대하게 좋게 만들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게 그 말이나 생각이 하루 이상을 안 가는 것 같아요. 오늘만 했다가 내일 말이 바로 바뀌어. 나이도 벌써 이제 80대이기 때문에 80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네. 뭐 치매 증세, 실제로 지금 치매 증세라고 말하고 있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FRB에 대해서 특히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금리를 내려라고 이렇게 안 그러면 너무 자를 거야라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일단은 FRB 그 연방은행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이렇게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야 된다. 정경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관이 중앙은행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이렇게 임명은 이사들을 FRB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사들이 추천은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의회가 승인을 해서 결정을 하지만 FRB 자체의 의사결정 구조는 독립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완전히 깡그리 무시를 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손에 잡거나 권력을 쥐어주면 안하무인격으로 무슨 법이고 뭐고 없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협박을 하고 대놓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뭐 군대를 동원한다든지 뭐 주방위군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거 뭐냐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그 FRB가 어떤 기구이고 어떤 조직이고 하는 것에 기본적인 이해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보좌관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FRB가 어떤 기구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FRB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해야 된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언을 안 한다. 왜냐면 그 트럼프 키즈들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딸딸이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말하면은 하여튼 그 자리 한 자리 해먹었잖아요. 한 자리 차지해 내가 대변인이고 보좌관이고 이렇게 내가 장관이고 한 자리를 했는데 가문의 영광이고 명예잖아요. 미국도 어마어마하죠. 세계 패권 국가의 그런 관직을 한 자리 차지했는데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러니 지금 이렇게 트럼프 아니면 언제 자기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FRB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면 가서 이렇게 깔깔이 이렇게 치고 훌륭하십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FRB는 이런 기구이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리를 이렇게 좀 둬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좀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근데 더 황당한 것은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도 최근에 그 FRB에 대해서 금리를 내려라. 베센트 재무장관도 어떤 사람입니까? 월가의 그 펀드 이렇게 출신 펀드 매니저인가 펀드 이렇게 운영한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 당연히 금리가 내려가거나 금리가 낮으면은 돈을 버는 그런 그 직종에 종사해온 사람이죠. 월가 출신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본능적으로 저금리, 나한테 금리를 내리는 것을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그니 이제 베센트 눈치를 계속 보다가 이 사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좀 뭔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 알게 모르게 견제를 한다라는 뭐 예전에 이제 전에 그 관세 문제도 그 뭐 뭡니까 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4월 달에 관세 팍 올리니까 그때 월가 그 미국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국채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바로 그 경제 보좌관이 이렇게 백악관에 자리 비운 틈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 이러면 금융공황이 옵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관세 문제를 조금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관세가 3개월 연장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 엉터리 행동을 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졌는데 이번에 이제는 그 금리 정책과 금리 문제 관련해서는 트럼프 딸딸이 역할을 다시 전위대로 이렇게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베센트 장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FRB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금리 결정을 못한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어요. 이 앞전 동영상에서 제가 그 FRB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FRB가 얼마나 그 경제 전망이나 그 예측 보고서를 분석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FRB가 그 1년 8번 하는 그게 뭡니까? 공개시장 조작 회의죠. 우리 이름은 금융통화정책 회의죠. 금융정책 회의죠. 그거 하면서 그 자료들을 발표하잖아요. 경제 전망, 예측 경제 전망 자료를 발표하잖아요. 2025년이잖아요, 지금이. 26년, 27년까지의 전망 자료를 발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한다라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베센트 이 사람이 황당무계하게 FRB가 과거에 집착해가지고 금리만을 결정하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과거 이미 일어난 거고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을 보고 금리 선제적으로 되는데 FRB는 과거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지나가 버린 것만 보고 결정을 한다. 이 베센트라는 사람도 얼마나 이렇게 지금 FRB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가 하는 걸 단적으로 알 수 있죠. 음.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좋다 이거예요. 이 사람 말처럼 FRB가 과거에 집착해서 미래를 안 보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베센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은 미래를 이렇게 너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예측하는 그런 예언가입니까? 웃기는 소리죠. 자기는 예언가라서 그래서 그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거니까 금리 확 내려라. 빨리 선제적으로 내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택도 없는 소리죠. 지금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경제 패권 국가가 미국 경제 패권 국가에서 미국도 서서히 지금 붕괴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아, 그러니까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절대로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안 됩니다. 미국은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똘마이들이 딸딸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미국 경제 패권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어, 예, 근데 이제 파월 이렇게 FRB 이제 파월 의장을 보낸 FRB 그 생각은 뭐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관세 인상을 하면은 분명히 그 충격이 생길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다. 결과적으로는 연방 정부가 관세를 이렇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관세 수입이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관세 수입은 외국 기업한테서 받은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미국 소비자들한테서 그렇게 받은 거나 거둬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면 외국 수출기업들이 이렇게 관세 인상분만큼 이렇게 수출 가격을 올릴 거 아니에요. 올릴 거라고요, 이제. 올리면은 당연히 미국 소비자들이 올린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오른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소비자들한테 관세를 징수하는 꼴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팔비가 이제 트럼프 관세를 올리면은 그것이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인플레가 올라갈 거다. 예. 그 어떻게 전망을 했냐면은 최근에 발표한 FRB의 이제 경제 전망 자료를 보면 연방 공개시장 조작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PCI 소비자 물가 개인 지출 지출 소비자 지출 소비 지출 물가죠. PCI라는 것은 FRB가 금리 정책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물가 지수죠. 이, 이제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이 3.4%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FRB가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소비 상승률이 2.6%가 2.7% 정도 되는데 3.4%까지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앞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이 3.4%까지 올라갈 거냐 안 올 거냐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물론 FRB가 신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또 그 경제 전망 분석에 입각해서 그 FRB 내에 수많은 경제 전문 분석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했을 때
분석한 그 자료들을 근거로 봤을 때 확률적으로 3.4%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기 때문에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은. 예. 그다음에 FRB의 그 목표 물가 관리는 2%다 이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상황이 그럼 어떠냐? 트럼프 대통령이 실물 경제가 좋다 나쁘다 왔다 갔다. 그다음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 실물 경제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지금은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이게 그 경제가 나빠질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건 전제는 뭐예요?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올라가서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가 나빠진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잖아요.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를 내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단순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실물 경제 상황을 보면 FRB가 분석할 때는 지금 현재 올 그 상반기에 실질 GDP 성장률이 2%다 이거예요. 2%다 이거예요. 그거 이제 관세 충격이죠. 이게 관세 충격이죠. 당장 이렇게 수입이 급감하고 수출이 감소하고 이렇게 그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하기 때문에 실질 GDP가 이렇게 약간 낮아지면 그래도 FRB가 이렇게 계속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잠재 성장률 수준 2.8%보다는 그래도 높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상태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실업률도 현재 지금 완전 고용 실업률 수준을 4.5%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보다 낮은 수준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RB 입장에서 봤을 때 인플레가 앞으로 이렇게 3.4%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실물 경제 상황은 고용이라든지 실질 GDP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심각하게 이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동결한다 이거예요. 실물 경제가 만약에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은 물가 상승과 실물 경제 악화 간에서 이제 저울질을 하겠죠. 어느 쪽에 방점을 더 비중을 많이 둬서 금리를 결정할 건지 이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근데 현재는 아직 미국의 실물 경제 상황은 아직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인상 등 마가 정책으로서 향후 앞으로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안에 미국 경제에 구조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망하는 거죠 지금 현재. 당장의 실물 경제가 그렇게 막 심각할 정도로 막 악화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다만 관세 인상 충격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 압력은 기대 인플레 압력은 굉장히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높아진 상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FRB 입장이죠. 그럼 실제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베센트는 이런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해봐야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는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센트 당신은 그러면 미래를 누구보다도 잘 예측하는 점쟁이냐? 미국의 그 FRB의 수천 명에 달하는 경제 전문 분석 애널리스트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단한 그 신적인 예언가냐? 택도 없는 소리 좀 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경제라는 게 막 하루아침에 막 폭등하고 폭락하고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에요.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라는 게.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급격한 충격이 올 때에는 급등락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추세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했을 때는 다 보면은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경험에 입각해서. 경험이라는 것은 과거잖아요. 자기 과거의 입각에서 앞으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거 경험의 입각에서 하기 때문에 각 사람들마다 그 경험이라는 그 테두리에 한정돼 있어요. 매우 제한된 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그 거시적인 경제 데이터 지표들을 놓고서 이제 한번 보자. 이거 미국 경제 상황을.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E 이제 하고 CPI라는 것은 미국 노동성이 발표하는 이제 통계 물가고 PCE는 FRB가 이제 그 노동성이나 이런 데들을 이제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좀 받아서 발표하는 이제 물가 지수죠. 뭐 어떻게 다르냐? 개인 소비 CPI, 개인 소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체 개인 그 소비자 그 물가가 이렇게 수만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전체 소비하는 물가가 뭐 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다 합쳐가지고 5천 품목이 있다 하면은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CPI는 한 70% 샘플을 뽑아요. 5천 개 품목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70% 정도만 뽑아서 한 게 이제 CPI예요. 그러니까 속보죠, 속보. 반면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5천 개면 5천 개 전체 100% 물가를 다 조사한 걸 가지고 만든 물가 지수예요.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비교해 보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더 정확하죠.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죠. FRB가 금리 정책을 하는데 물가 판단은 이 소비자 물가 CPI가 아닌 PC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정확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는 물가 지수이기 때문에. 이 PC는 미국 GDP 통계에서 이렇게 사용되는 지수죠. 어쨌든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PCE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보시면은 이제 예, 뭡니까 팬데믹 충격하고 러우 전쟁 충격으로 물가가 푹 뛰었다가 이제 2023년에 이제 거의 이제 진정 국면으로 2024년부터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지만 그래서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3% 약간 못 미쳐요. 2.7%인가 뭐 2.8% 5%이 정도 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 물가 수준이 이게 지금 뭐 이제 이 정도지만 이 정도는 팬데믹 이전의 물가 수준에 비하면은 여전히 지금 1%포인트 정도 높아요. 높은 상태예요. 예. 근데 1%포인트 정도 높으면 지금 FRB 금리를 조금 더 내려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이 물가 상승률은 착실히 이렇게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계산하기 전년 동월 대비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 얼마, 1년 전에 비해서 얼마, 1년 전에 비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해요. 근데 물가 지수로 하면은 2017년을 100으로 한 물가 지수로 하면은 보시면은 이 지수로 한원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물가는 어떻게 느낍니까? 1년 전 가격만을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예컨대 2, 3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에 뭐 3천 원이었는데 지금은 만 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 전에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짜장면 값이 지금 만 원인데 몇 년 전만 해도 3천 원, 5천 원 높아야 비싸야 5천 원 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물가 체감을 그렇게 체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물가를 체감은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은 이걸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 지수로 체감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 110, 한 2, 3 정도인데 실제 지금은 100, 한 26, 7 정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사람들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나라고 보면 한 12, 3% 그냥 2%, 3%가 아니라 1년 전에 비해서는 1년 전 물가에 비해서는 2% 올랐다, 3% 올랐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짜장면 값이 5천 원 했는데 만 원이야. 그렇게 지금 체감을 한다 이거예요. 식당 가서 밥 한 끼 먹는데 옛날에는 뭐 5, 6천 원이면 한 끼를 먹었는데 지금은 1만 2, 3천 원 줘야 돼. 두 배로 올랐어. 이렇게 체감을 한다 이거예요. 음. 근데 FRB는 뭘로 결정을 하냐면은 이 물가 상승률을 1년 단위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다. 1년 단위 기준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고 자료로 또 활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감 물가는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다라고 느낀다 이거예요. FRB도 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감 물가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고 그런데다가 1년 단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에 비해서 여전히 1%포인트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인상으로 이게 지금 이제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한 3.5%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3.4%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걸 견제를 하려고 한다. 이게 FRB의 현재 그 입장으로 보인다. 그럼 실물 경제는 어떠냐? 실업률을 보면은 팬데믹 때 폭 뛰었다. 이건 이제 외부 충격, 이제 예상치 못한 충격이니까 빼야죠. 그래서 이걸 빼가지고 이렇게 다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려놨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완전 고용 실업률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 정상적이고 건전하게 그 성장을 했을 때 실업률이에요. 가장 이상적인 수준의 실업률 수준이에요. 근데 그 이상적인 수준의 실업률 수준보다도 현재 실업률은 낮아요. 낮아요. 현재 지금 4% 약간 넘는 선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무슨 막 실업 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실업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AI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이렇게 대규모 한 2만 명을 자른다든지 뭐 하는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관세 인상 때문에가 아니라 AI 때문에 그렇죠. AI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인상 때문에 실업률이 막 폭등하거나 실업률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직 지금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이상 미국의 지금 고용 실업률 상황을 보면은 완전 고용 수준을 밑돌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에 무슨 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팬데믹 때처럼 이렇게 갑자기 막 실업률이 폭등하거나 그런 상황은 이렇게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게 완전 고용 수준일 때 도달할 수 있는 달성하는 완전 잠재 GDP 성장률이죠. 미국 경제의 어떤 가용 미국 경제 가장 이상적인 상태에서 도달할 수 있는 현재 미국 경제의 어떤
그 노동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뭐 기술의 제반 요건들을 감안했을 때 미국 경제가 도달할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어떤 경제 성장률 수준이에요. 근데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보면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지금 올해 상반기 때 2%라고 하더라도 그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윗돌고 있어요. 추세적으로 봐도 계속 지금 한 10년 동안 이 그 팬데믹 충격 요 기간을 빼놓고 나면 이걸 빼놓으면은 이 잠재 성장률 수준을 전부 윗돌고 있어요.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세 인상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갑자기 또 막 이런 팬데믹 충격 때처럼 성장률이 막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라고 본다. 역시 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수로 2017년을 100으로 해가지고 지수로 환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그 완전 고용 완전 잠재 성장률 수준을 계속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예. 대체로 이렇게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근접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장기간의 추세가 관세 인상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갑자기 확 꺾여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안 본다 이거예요, FRB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물가 실업률 GDP를 고려했을 때 물가는 이렇게 굉장히 지금 괴리가 지금 체감 일반 미국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체감 물가라든지 관세 인상을 해서 물가 상승률이 3.5% 4%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반면 실업률이나 GDP 성장률은 안정세를 그 완전고용 실업률이나 잠재 성장률 수준선을 유지를 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상승을 인플레를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계속 이렇게 뭐라 할까요? 동결시키고 있다 이거예요. FRB가.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터무니없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이렇게 FRB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트리고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행태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이제 미국의 문제인데 문제는 미국의 문제를 벗어나서 미국의 세계 경제 패권 국가이고 최대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융 정책의 변화면 당연히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각국으로 미치죠. 각국으로 미치죠. 예, 그 미치는 파장을 결국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도 좀 가장 큰 관심사죠. 예. 오늘은 이제 뭐 금리 논쟁에 대해서 한번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거 관련해서 또 각자 여러분 개인들 나름대로의 판단이나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동영 촬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